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앞두고 독대보다는 차담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태균을 법대로 처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유승민은 자기 페이북을 통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죠. 절반의 임기가 끝났고 이제 정권은 하산길이다. 보수 몰락의 책임자 두 사람이 오늘 만나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라면서 말을 하며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는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깨끗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는 보수층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디올백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불기소를 비판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한다. 만약에 이 무서운 민심을 거역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정계 은퇴를 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때 맞춰서 한마디 크게 거들었네요.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45년 징역형을 구형한 주역들이다.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을 했는데 먼저 유승민 씨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에 박근혜를 당신은 어떻게 비난을 해왔는지요? 망해할 당이고 저주를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억울하게 감옥 갔다. 억울하게 탄핵되었다라고 항변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탄핵에 주도적으로 작당 모의한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었었습니까? 얼마나 박근혜에 대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 해에 탄핵할 때에 대한민국에 이런 모사꾼 당신과 같은 사람이 정치계에 있었는지요? 유승민은 하도 말이 없었길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계 은퇴했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때 맞추어서 때가 때인지라 자기도 뉴스에 한번 거론되는 것을 바랐던 모양이지요. 나 자신도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걸 알고 싶어서 한마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었습니까? 당을 떠날 것이다. 기회가 되면은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엄포 아닌 엄포를 놓으면서 당을 해코지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소리를 계속 해오다가 동조자가 없고 모든 것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당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었었습니까? 비슷한 때에 이준석이도 작당 모의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탈당 운운하다가 결국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 그 다음날 탈당을 했던 것, 저는 탈당이라는 표현보다는 한동훈 위세에 눌려서 쫓겨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망나니 짓을 해왔던 이준석이를 어느 누구도 싫은 소리 하거나 나무라거나
제동을 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이준석이는 망나니 널뛰듯 해오다가 한동훈이 위원장으로 들어서니까 말없이 쫓겨난 것 아니었었습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기세에 눌려서 이준석은 쫓겨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준석 얘기가 아니라 유승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승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수호 법조인 출신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정치 끝판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승민에게는 신신당부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번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유승민은 칼을 뽑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배신의 정치를 보였던 것이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유승민은 박지원의 그 계략에 말려서 박지원이 주문하고 작당 모의하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주동했던 자가 바로 김무성과 당신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탈당을 한 이후에 얼마나 조주를 퍼붓던 자가 유승민이었었습니까? 이제 와서 당신은 다시 보수 쪽에 기웃거리면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지저분한 것 아닙니까? 홍준표와 설전했을 때도 박근혜를 두둔한 적이 있었나요? 당신 입으로 저주를 넘어서서 잔인할 정도로 박근혜를 짓밟고 죽이려 해왔고 실제로 죽이는 역할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 바로 장본인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이제 와서 하산길에 접어든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의 몰락의 책임자라고 말하는 그 명분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무리 정치가 의리가 없는 비종한 것이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만 박근혜 탄핵이 정당하다 이렇게 쭉 주장해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윤과 한을 싸잡아서 책임이 있는 주역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국민들 일반인들이 얼마나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측은하게 여기고 있지만 저렇게까지 비굴하게 정치판에 붙어 있어야 할까? 연민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승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야비하고 비굴하고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유승민처럼 이런 인간이 또 있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탈당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그 당이 아주 없어져야 한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침뱉고 무시하던 그 당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 유승민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의 엄한 징역형을 내렸다, 구형을 내렸다 하더라도 설마하니 윤석열과 한동훈이 국회의원 정도 정치판에 나서서 그 정도 될 사람으로 여겼지. 윤석열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유승민 아니었었습니까? 윤석열이 임기 초반에 탄핵의 주역이었다라고 유승민이
윤석열을 비판한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건희 문제가 요즘 들어와서 연일 거론되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선 하산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쯤 건드려 봐도 별 탈이 없겠다. 그런 계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떠오르는 한동훈에게 찬물을 끼얹고 상처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름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승민이 섬뜩하다, 무섭다, 소름이 돋는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유승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지만은 더러운 인간들의 노름판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자연히 차기 대선 후보 쪽에 자기 자신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유승민. 이거 망상 착각 아니겠습니까? 먼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 모두 앞에 무릎을 꿇고 섰고 대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의 판단은 자기 몫이겠지만은 요즘에 명태균 얘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정치판의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접촉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명태균과 직간접적으로 이것이 음모든 허위든 사실이든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명태균과 접촉하지 않았고 무관하다, 깨끗하다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유한 독대 자리를 폄하 비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겠지만은 검찰이 100년 구형 아니 사형 구형을 내렸다 칩시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검찰이 중형을 내린다 할지라도 재판부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구형량과는 별개의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승민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끌고 넘어지려 할까요? 검찰이야 자기 소신대로 법대로 구형량을 내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초반에는 유승민은 절대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하산길에 윤석열이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문제가 온 장안을 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태균까지 나서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유승민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의 계산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이라든가 김건희 편을 들면서 유승민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명태균이 유승민은 정치인으로서 힘이 없는 정치인으로서 상대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접촉을 안 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명태균 같이 사기꾼이 유승민을 평가 내리기를 정치인이 아니다. 그 대열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태균이 유승민에게 접촉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가져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것을 나는 명태균과 접촉하지 않았고 깨끗하다. 참 치졸하고 부끄러운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유승민에게 간교하고 가증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접촉이 없었으니까 명태균을 법대로 처단하라. 명태균이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을 겁박하는 데에 무슨 약점들이 잡혀 있길래 농락을 당하느냐. 이것은 보수의 수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명태균의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불법 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우리 정치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유승민 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깨끗한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박지원의 그 음모 계략에 휩싸여서 대권 욕심을 갖고 있었던 당신이나 김무성이 서로 합작하고 착당 음모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깨끗한 정치 운은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하산길 대통령을 무시하고 한동훈을 흠집내면은 내가 다음 대선 후보에 유리하다. 이런 생각 속에 망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은 당신보다 더 정확하게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유승민 씨에 대한 속마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